난생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있었던 3박 4일 동안 느낀 점이 참 많았고 믿을 수 없는 인생의 변화까지 맞았다며 스스로 놀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회사의 지시로 강제로 한국에 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에 다녀온 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싹 뒤집어 엎어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는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럴 줄 알았다면 한국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합니다. 한국의 좋은 점을 보고 갔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니?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에서 비행기 승무원을 하고 있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사실 승무원이 된 지는 이미 10년 넘은 나름대로 베테랑이에요. 하지만 최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노선도 없는 저희 회사인데 회사에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좋은 일도 아니고 징계 차원에서 말이에요. 물론 제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가라고 보내버리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회사를 그만두라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제가 승무원이 된 계기와 징계까지 받게 된 이유를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누구나 어릴 때 한 번쯤은 비행기를 타고 멋지게 해외로 돌아다니는 비행승무원이나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고는 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아이 중 한 명이었고 정말로 어쩌다 보니 승무원의 길을 걷게 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항공시장이 점점 커지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항공사들이 생기던 때였고 그때 기회를 잡아서 나름대로 쉽게 승무원이 될 수 있었던 수혜를 받은 세대입니다. 솔직히 지금 승무원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직업의 사명감 같은 것도 가지고 생활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년이란 기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일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개인적인 나쁜 일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출근을 해야만 했고 결국 개인적인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나쁜 감정을 일터까지 가지고 다녔던 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승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을 받거나 회사 측에 제 이름과 함께 불친절한 직원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승객들까지 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승무원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핑계는 있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작은 항공사들은 긴 국제선 노선도 거의 없고 대부분 짧은 국내선 위주의 노선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때문에 하루 동안 이 짧은 노선을 여러 번 타야 하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새로 승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이착륙 시에도 승무원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루에도 적게는 2번, 많게는 3, 4번씩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었죠. 이렇게 힘든 항공사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버텨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는 했었고 때문에 승객에게 가끔씩 불친절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이 항공사는 동종업계 중에 퇴사율도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저에게 이 항공사의 최대 단점이 외려 가장 유리한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혼자 자녀를 키우는 입장인데요. 몇 년 전에 남편이 바람이 나버려서 이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의 단거리 노선들 덕분에 저는 출근을 하면 그날 집으로 퇴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장거리 노선이 있는 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문제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 회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처지였죠. 그래서 갑자기 징계 차원에서 한국으로 다녀오라는 처분을 받았을 때 속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막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회사에 남아서 돈을 벌고 싶고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아야만 하죠. 그게 사회생활 아니겠나 생각하고 아이를 부모님 댁에 맡기고 그냥 빨리 한국에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박 4일의 한국행위 징계 처분이라니 조금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회사 비행기도 아닌 다른 회사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욱 웃겼던 것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제 양 옆자리에 그동안 알고 지내던 이 회사의 다른 동료들도 탑승해 있던 것이죠. 얼굴을 보아하니 다들 승객들에게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직원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고로 컴플레인을 많이 받은 4인방을 모아서 한 번에 묶어서 한국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조용한 장거리 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저희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회사에 대한 불만,
더 넓게는 왜 한국이라는 나라로 보내버리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재교육 절차라든지 최악의 경우 감봉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뚱딴지 같은 한국행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불평 가득한 목소리로 비행기 내에서 수다를 떨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대체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에 도착해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는 말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10시간 넘는 비행시간이 끝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항공사는 국내선과 근처 국가들에 대한 비행만 할 뿐이니 이렇게 먼 나라는 사실 처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고 요즘 유행하는 한국 음악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흥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한 가지 억지로 한국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면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서 식사를 몇 번 해봤다 정도였어요. 저희한테 한국은 그냥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저희는 한국에서 무슨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승무원들이 손님 응대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했고 뭐 회사에서 한국으로 보낸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였죠. 하지만 저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관광 가이드였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미니밴에 탑승을 했고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가이드의 인사와 함께 한국에서의 알찬 3박 4일 일정을 보내드리게 해주겠다며 여행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의 이름과 똑같은 다른 일행과 착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저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한국에 보내진 이유는 하나였는데요. 교육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단, 훈계성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죠. 그걸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느껴보라는 것이었는데요. 비행기를 탑승하는 승객들은 여행 또는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출장은 가는 사람들도 어찌되었던지 익숙한 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것이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설렘과 기쁨이 무엇인지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되라는 의미에서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친절 관련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한 직원들은 여러 차례 불려가서 교육을 받았던 적을 여러 번 봐왔고 당연히 훈계 차원의 교육으로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이상한 이 교육 취지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오히려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왜 한국으로 보내졌는지 곧이어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 넷은 최근 몇 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없었습니다. 승무원 일을 하면서 근처 국가의 나라들에 당연히 가는 게 해외여행이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다들 싱글맘, 싱글파파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래서 며칠간 집에 못 들어오는 국제선을 타본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줄곧 몇 년간 국내선 노선만 탑승했었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니 여행이라는 것도 안 해본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희에게 훈계성 교육 말고 차라리 여행의 설렘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라는 의미에서 여행을 보내준 것이에요. 그것도 자그마치 한국으로 말이죠. 최근 사내 분위기를 살펴보면 휴가를 내고 멀리 여행을 가는 사람들 중에 최근에는 한국으로의 여행이 매우 많아졌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거든요.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과연 어디로 가야 정말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그렇게 내려진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차분한 설명을 듣고 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훈육성 교육이 아닌 이런 달콤한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려고 했다니 말이죠. 반성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흥겹게 한국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매우 낭만적인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단층짜리 주택에 새들어 사는 저와 다른 동료들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저희들은 금세 매우 친해질 수 있었어요. 단순히 직장 동료였던 이 사람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으며 한국의 멋진 청계천을 따라 걸을 때 심지어 낭만적인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의 낯선 길거리, 하지만 안전하고 멋진 모습에 매 순간이 즐거웠으며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묘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거든요.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죠.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구걸하는 사람, 약물을 해서 몸이 이상하게 꼬여있는 사람, 몰려다니며 자신들의 새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옷차림이 깔끔했으며 단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 시간에 숙소 근처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하기 위해 주변 술집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너무 아름다워서 원래의 목적을 잃고 도시를 구경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기에도 충분한 곳이죠. 그래서 저희는 밝게 빛나는 조명들을 구경하며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긴장을 해야 하고 자신의 실수를 빨리 눈치채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저희는 본능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전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착각이었을까요? 저희와 마주오는 방향 쪽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저희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희들은 모두 몸이 굳어버렸어요. 흔히 일어나는 밤길을 겁없이 걷다가 봉변을 당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바짝 긴장했고 남자들은 저희 앞에 서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주보며 달려오던 한국인들이 가까워지자 저희는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지하철역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던 선량한 시민이었던 것이죠. 평화롭던 한국의 밤거리, 그리고 잠시 긴장되던 순간 마침내 다시 찾아온 평온이었죠.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웃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듯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에게 한 가지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깔끔하지만 불편한 정장풍 차림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에서 단순히 교육을 받다가 돌아가는 줄 알고 단정한 옷차림만 준비해서 왔는데 한국을 여행하다 보니 가벼운 옷차림과 편한 운동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넷이 몰려다니며 쇼핑을 해야 했어요. 다음날 이른 시간에 가이드에게 부탁을 해서 쇼핑몰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또 너무나 좋았는데요. 손님이 거의 없는 한적한 평일 오전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점원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받지 않는 편이었고 한국에서는 손님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편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었어요. 게다가 화장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청결함과 향기까지 나는 한국의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추어진 푸드코트에서 저희는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각자 원하는 메뉴가 달랐고 원하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 내부는 너무 넓어서 각각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희는 한국의 낭만적인 분위기, 아늑한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말 안 해도 어떤 감정이 싹트고 있었는지 예상이 가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푸드코트에서 서로 마음에 두고 있는 짝끼리 따로 앉았습니다. 서로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푸드코트 끝과 끝에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두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이드가 있는 미니밴을 타고 한국을 여행 다닐 때마다 커플이 붙어 앉아 있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한국인 가이드는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며 한국에 놀러 왔다가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커플이 되는 사람이 많은데 다만 이렇게 100% 연결된 것은 처음이라며 저희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너무 짧았던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넷은 모두 느끼는 바가 똑같았어요. 여행을 설렘을 가진 채로 비행기에 탑승한 손님들을 상대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들은 그들, 나는 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며 말이죠. 한국에서의 여행으로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게 잠들어 있던 여행이 주는 기쁨과 비행기가 주는 설렘을 너무 무시한 채 살아왔다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그러하듯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을 많은 생각과 평온함을 찾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승무원의 친절한 서비스는 편안한 여행 혹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행자의 포근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되었구나. 왜 승객이 나 때문에 화가 나게 되었던 것이구나. 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들 기내에서 누구보다도 상냥하고 서비스 정신을 갖춘 사람들로 변화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희 두 커플은 미국에 돌아와서 각자 데이트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리고 각자의 자녀들끼리도 서로 친해지는 시간 또한 필요했고요. 결국 새로운 두 부부가 다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또 한 번 한국으로의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저희는 가이드가 있는 미니밴이 있어서 그런 것을 체험해보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는 볼거리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일정이 너무 짧아서
가보고 싶었던 곳, 먹고 싶었던 음식도 다 못 먹어봐서 여행을 하다 말고 돌아온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 일정도 맞추고 그렇게 신혼여행지로 한국을 정했고 다시 한번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답답한 미니밴이 아니라 탁 트여 있는 서울을 돌아다니는 2층짜리 투어버스를 타면서 돌아볼 계획이기도 합니다. 참,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농담입니다. 결혼 생활을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다시는 결혼과 나랑은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한국의 분위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와 기분을 불어넣어주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아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주었던 곳입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훈육성 교육 대신 이렇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한국으로 보내준 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으로 여유 있는 여행도 떠나볼까 합니다. 혹시 한국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로 구경을 다니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의 신혼여행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